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최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D램 비트 그로스가 연간 10% 중반까지 성장하고 낸드는 20% 중후반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이걸 퍼나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데요. 이 단순히 보면 성장한다고 하니 좋은 건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올해 메모리 경기가 괜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비트 그로스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 그로스는 말 그대로 비트 단위로 항산한 생산량 증가율을 말합니다. 흔히 비트 그로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용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트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개수를 기준으로 이 성장률을 체크할 경우에는 이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해 256메가비트 한 개를 팔고 올해는 512메가비트 한 개를 팔았다고 칩시다. 이 수량 기준으로 보면 성장률은 제로입니다. 똑같이 하나를 팔았기 때문이죠.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6이 512메가비트가 됐기 때문에 2배 성장한 것입니다. 100%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 그로스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개수가 아니라 용량 단위인 비트로 성장률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럼 D램의 비트 그로스는 연간 10% 중반 성장하고 낸드는 20% 중후반 성장할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잘 봐야 하는데요. 이 비트 그로스가 높다는 것은 시장에 공급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메모리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적신호라는 뜻입니다.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어떤 수준이 적정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비트 그로스가 30에서 40% 정도면 정상 수준으로 봅니다. 이 정도여야 수급 균형이 대체적으로 맞다는 뜻입니다. 또 비트 그로스가 50%를 웃돌면 공급 가행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대부터 아래로는 공급 부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밑으로는 공급이 딸려서 메모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램은 10% 중반, 낸드는 20% 중후반대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D램, 낸드 모두 비트 그로스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 메모리 슈퍼 호황기였던 지난 2017년 D램 비트 그로스는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실 이 비트 그로스 전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루 뒤에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메모리 시장의 비트 그로스를 D램은 20%, 낸드는 30% 초반으로 봤습니다. 삼성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하루밖에 실적 발표일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숫자를 더 올리지 않았을까, 비트 그로스 성장률을 더 올리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아무튼 비트 그로스를 보면 높아야 30%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태로 메모리 가격이 올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알아두면 좋은 반도체 지표를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BB율인데요. 이 BB율은 반도체 기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데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BB율은 이 반도체 업계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BB는 Book to Bill의 약칭인데요. Book은 수주액, Bill은 출하액을 뜻합니다. 즉 BB율은 이 반도체 메이커의 수주액을 출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지표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북미와 일본에 있는 이 반도체 장비 재료 업체들의 수급 사항을 조사해서 매달 또는 분기로 발표합니다. 통상 BB율이 1.0이면 수주와 출하의 균형점이 맞는 것입니다. 1이 넘으면 경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뜻하고 1이 미치면 경기가 둔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수주 규모가 출하 규모보다 조금 더 많은 1.2 정도를 아주 좋은 상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영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한 사태 이후로 다른 뉴스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반도체 쪽에서도 심각한 악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 중국 우한 내부 영상을 저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심각 그 자체입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우한이 유령 도시가 아비규환 같은 분위기의 도시가 됐는데요.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가 아닙니다. 인구 14억 명이 넘는
최대 반도체 소비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반도체 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 중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내 핵심 중에 핵심 국가입니다. 좋든 싫든 글로벌 기업은 중국에 다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부품 한 개만 펑크가 나도 연쇄적으로 생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그 부품 납기 지연 문제로 기업들 간의 소송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게 다 리스크죠. 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가전, 서버, IT 기기 등에 다 들어갑니다. 이 산업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가전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차 공장에 문제가 나면 반도체 사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동차 공장에 문제가 나서 이 벌어들이는 돈이 적게 되면 자율주행차의 투자도 줄고 반도체 소비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경제는 연관되어 있고 특히 업종들 간에도 긴밀히 촘촘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한 사태를 내밀히 체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도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요. 대만의 팹리스 기업들도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고객 주문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주문도 줄고 이 선적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미 일부 기업들은 그 1분기 판매 목표를 5에서 최대 10%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대만 팹리스들은 올 상반기 내내 우한 폐렴 사태가 판매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대만 팹리스를 대표하는 기업이 바로 미디어텍인데요. 미디어텍의 경우 내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한 대응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미디어텍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의 40%나 됩니다. 중국 시장 수요 감소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봐도 중국 시장에서 IT 기기 소비가 줄면 IT 기기에 들어가는 칩도 연쇄적으로 수요가 줍니다. 이는 팹리스로부터 주문을 받는 파운드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결국 세트 수요도 줄고 연쇄적으로 팹리스, 파운드리 수요도 준다는 뜻입니다. 우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트그로스 등 반도체 주요 지표를 설명하고 우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